지금 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레전드 명장. 안첼로티 감독의 폭탄 발언과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충격적인 현실을 아직도 모른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을 이끌며 수많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도대체 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직접 언급했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면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미어질 지경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누구입니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부터 시작해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주드 벨링엄, 킬리안 은바페까지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의 슈퍼스타들을 모두 자식처럼 품어주고 그들의 능력을 200% 뽑아내는 축구계의 명장 중의 명장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인물이 이번 월드컵 경기들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찬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아주 대놓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명하며 엄청난 극찬을 쏟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있었거나 혹은 자신이 지휘하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 존재했다면 리오넬 메시 수준의 최고의 조력자이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칭찬이나 흔한 립서비스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현실을 얼마나 뼈때리는 매서운 칼날이자 지독한 도직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이 바라보는 손흥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며 그의 발언 속에는 한국 대표팀이 이 위대한 재능을 얼마나 한심하게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해외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손흥민이라는 불세출의 천재가 겪고 있는 전술적 고립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 현지 팬들 역시 안첼로티의 안목에 감탄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불쌍할 지경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첼로티 감독은 왜 하필 메시라는 거대한 이름을 꺼내 들며 손흥민 선수를 비유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완벽한 공격적 시너지에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의 신이 경기장 위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의 뒤를 받쳐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며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켜줄 영리하고 역동적인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나 바르셀로나가 세계를 제패할 때도 메시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선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오프, 더볼 움직임과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주목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동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타성까지 겸비한 보기 드문 완벽한 자원입니다. 이런 선수가 메시와 함께 뛰거나 레알 마드리드의 초호화 미드필더진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 뻔합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자신이 지휘하는 팀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비니시우스나 은바페 같은 선수들과 함께 전 유럽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경기장 전체를 종횡무진 누비며 보여주는 헌신적인 수비 가담과 리더십 역시 안첼로티 감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핵심 요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매주 증명해 온 실력이기에 이러한 거장의 극찬은 결코 과장이 아닌 지극히 객관적인 전술적 평가인 것입니다. 외국 매체들은 안첼로티의 이 발언을 두고 축구 전술의 거장이 내린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며 손흥민의 전술적 범용성과 파괴력은 전 세계 어떤 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소식을 들으며 우리 축구 팬들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탄식뿐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레전드 명장이 탐내는 이 위대한 선수를 데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도대체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되는 과정부터가 온갖 특혜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상실로 얼룩진 최악의 출발이었습니다. 수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투명한 선임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독단적인 선택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북중미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눈을 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의 무전술 그 자체입니다.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다져놓았던 유기적인 빌드업, 축구와 짜임새 있는 전술적 뼈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자신들이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지 서로 간에 약속된 플레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우왕좌왕하며 공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인 촘촘한 전방, 압박이나 공간을 창출하는 체계적인 전술적 움직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으며 오직 선수 개개인의 압도적인 기량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 채 방관하는 구시대적 축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지도력 밑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의 캡틴이자 세계적인 보물,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에 전국의 모든 축구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은 손흥민을 메시급으로 쓸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 홍명보 감독의 손에만 들어가면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홍명보의 전술적 파산을 뜯어보면 정말 화가 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치명적인 득점력과 파괴력을 극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배치와 전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명장들이 증명해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빠른 타이밍에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거나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강력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어떠합니까?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보니 미드필더진을 거쳐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줄기가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경기 내내 중원은 텅텅 비어있고 수비진에서 공을 돌리다가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해서 전방으로 길게 뻥 차버리는 이른바 구시대적인 뻥축구만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상황 속에서 전방에 고립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답답함을 참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공을 받기 위해 미드필더 라인 아래, 심지어 하프라인 근처까지 수십 미터를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수비를 돕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매 경기마다 수없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페널티 박스 근처가 아닌 우리 진영까지 내려오게 만들어 체력을 갉아먹는 이 잔인한 전술적 학대를 전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잡아 진흙탕 싸움을 버티는 동안 정작 상대 진영에는 위협적인 공격수가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공격은 너무나 손쉽게 무력화되고 맙니다.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알아서 박스 바깥으로 멀어지니 이보다 더 고맙고 편안한 경기가 없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항상 선수들의 투혼과 정신력을 강조하며 본인의 전술적 무능을 은폐하려 하지만 축구 팬들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약속된 전술적 움직임이 없으니 선수들은 경기장 위에서 개인 기량으로 버티다 결국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며 무너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대한축구협회의 썩어빠진 행정과 무능함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 시작된 전술적 암흑기와 대표팀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면서 팬들은 새로운 사령탑만큼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유능한 외국인 명장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황금 스쿼드에 관심을 보이며 감독직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팬들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유럽파 슈퍼스타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이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팬들의 염원과 축구계의 발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통제하기 쉬운 국내 감독을 앉히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 바로 과거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미 전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했던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 역시 과거에는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팬들을 안심시켜 놓고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지휘봉을 덥석 잡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며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축구적 비전이나 철저한 검증 없이 사적인 인맥과 밀실, 행정으로 탄생한 홍명보가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도 현장의 비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첼로티 감독 같은 세계적인 거장이 멀리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바라보며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웠으면 공식 석상에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겠습니까? 명장의 눈에는 지금 한국 축구가 보유한 보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전술적 무능함이 실시간으로 읽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 해줘 축구와 지금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바뀐 채 똑같이 선수들의 이름값과 개인 기량에만 목을 매는 한심한 축구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축구가 자랑하는 황금 세대의 재능은 고스란히 낭비될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장 피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잔인한 사실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가장 빛나고 무르익은 전성기의 마지막 자락을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실상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수 본인 역시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표팀에 소집될 때마다 몸이 부서져라 뛰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장거리 비행을 거쳐 대표팀에 합류하느라 무릎에 물이 차고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의 위험 속에서도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캡틴입니다. 그런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제대로 된 전술적 지원은커녕 무능한 감독의 잘못된 지휘 아래서 헛되이 힘을 빼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팬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안첼로티 감독의 말대로 가거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명장이 이끄는 제대로 된 팀에서 뛰었더라면 그의 커리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났을 것이며 더 많은 트로피와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세계적인 보물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모품처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수뇌부들은 안첼로티 감독의 이 매서운 일침을 듣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며 당장 전술적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는 손흥민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반열에 올려놓고 평가하는데 정작 자국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를 경기장 구석에 방치하며 전술적 무능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운 현실인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팬들은 이 한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과 지도부의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위대한 선수의 마지막 불꽃이 무능한 전술 속에서 허무하게 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며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전술적 공간 창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 대표팀은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아르헨티나 같은 월드클래스 팀들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도 선수들 간의 삼각 대형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의 압박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 그러한 시스템 속에 배치되었다면 그가 가진 파괴적인 직선적 스피드와 정교한 연계 플레이는 동료들에게 엄청난 공간을 선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리오넬 메시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를 감행한다면 상대 수비진은 메시를 막아야 할지 손흥민을 막아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메시의 정교한 스루패스가 손흥민의 발끝에 배달되고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강력한 양발 슈팅이 상대
골망을 흔드는 환상적인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손쉽게 완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머릿속으로 그린 축구학적 그림이 바로 이런 완벽한 조합이었으며, 이는 축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예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유기적인 공간 창출이나 패스, 타이밍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고립되어 공을 잡으면 주변에 받쳐주는 동료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외롭게 수비수 두세 명을 상대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매번 되풀이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천재적인 패스를 찔러주고 싶어도 팀 전체의 전술적 움직임이 유기적이지 못하니 패스의 길목이 미리 차단당하기 일쑤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 조합을 갖추고도 이를 엮어낼 전술적 능력이 없는 지도자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서 서로 답답해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힐 때마다 시청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감독의 전술 부재로 인해 세계적인 스타들이 동네 축구 수준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지켜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고립은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가진 축구 철학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홍명보 감독은 이른바 의리, 축구 논란과 더불어 전술적 유연성이 전혀 없는 단조로운 롱볼 축구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구는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의 고루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현대 축구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데이터 분석과 전술적 세부 전술이 승패를 가르는 고도의 지략 대결로 변모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정신력과 투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지 않아서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명확한 전술적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품 재료가 있어도 요리사가 요리법을 모르면 음식을 망치듯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식재료를 가지고 홍명보 감독은 형편없는 결과물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를 보며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힘을 가졌다고 평가하는데도 정작 아시아 예선에서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명백히 감독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감싸기에 급급하며 팬들의 정당한 비판을 악의적인 비난으로 치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유럽 선진 축구를 매일 접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축구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과 대표팀 사령탑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퇴보를 거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욱 분노해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무능함이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헌신과 리더십 덕분에 대표팀이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거나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의 홍명보는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전술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면 특정 선수가 빠지더라도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표팀은 손흥민 해조 축구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던진 메시 수준의 조력자라는 말은 손흥민 선수가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라는 극찬이기도 합니다. 즉 팀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결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들을 빛내주는 특급 도우미가 될 수도 있는 육각형 공격수의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선수를 오직 측면 윙어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두고 상대 수비의 압박을 홀로 견디게 만드는 것은 축구에 대한 모독이자 팬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해외 유명 축구 분석가들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가진 전술적 가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수가 정작 고국에서는 무능한 지도자 맞나? 제 기량을 다 펼치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내야 합니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문화이자 자부심인데
지금의 대표팀은 팬들에게 스트레스와 분노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한 엄중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학연과 지연 그리고 사적인 친분에 얽매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망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들이 축구 행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황금 세대의 재능이 무능한 지도자 아래서 허무하게 낭비되는 비극을 여기서 끝내야만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팬들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월드컵 본선 무대는 예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혹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능한 전술로 선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홍명보 감독 체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참혹한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팬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안첼로티 감독의 매서운 일침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전술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외롭게 고립되어 한숨 짓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